보고 계십니다. 네, 정부를 맡게 되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김대중 노무현 민주당과 협치하겠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요새 현장마다 새로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바쁘시죠? 네, 이제 선거가 며칠 안 남아서 그렇죠. 이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지금 전북 부안에 있습니다. 아, 전북 부안에. 어제부터 네. 오늘까지 서해안에 따라서 1박 2일 유세 일정이 있고요. 어제는 충남에서 익산까지 유세 일정이 진행됐고, 오늘은 정읍에서 이 목포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하이도까지 방문 예정이라 지금 출발 직전에 있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계속 지금 밀착 동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김병민. 예, 맞습니다. 예, 대변인 바로 옆에 계속 보이더라고요. TV 카메라에 비추니. 관심 있게 봐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민심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계속 현장에 있으니까. 뭐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윤석열 후보한테 굳건히 모여져 있는 것은 꽤 오래된 사실이고요. 예. 이제는 정권 교체를 넘어서 그 다음 좀 새로운 미래를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세 현장을 찾으면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에서 대구를 찾아서도 호남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예. 또 충청을 찾아서도 영남과 호남의 얘기를 하고 호남에서도 충청과 영남의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랜 기간 동안 분열돼 있고 반으로 나눠져 있던 과거를 좀 우리가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가기 위한 국민통합 정신이 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들 그리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후보의 유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현장에서도 호응이 꽤 좋은 것 같고 실제 집권을 하게 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정부의 좋은 모습들을 다 담아서 지금보다 훨씬 더 국민들의 상식에 맞춰진 정부를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현장에서 피력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하고 계셨던 유권자분들도 크게 호응하고 환호성을 보내주고 있다고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어떤 전략적인 발언이셨던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가 정부를 맡게 되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과 협치하겠다. 여기에서 지금 이게 일단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일부에서는 선거 국면을 두고 여권이 자중질환에 빠져 있으니 예. 전략적으로 이런 선택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이제 윤석열 후보와 한 1년 가까이 정치를 함께 해오면서 보고 있는 윤석열 후보는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늘 높게 평가하는 모습들을 함께 지켜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혁, 탈권의 상징이고 또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또 현실적인 경제정책으로 IMF를 극복한 대한민국의 지도자고요. 이런 좋은 측면들을 가지고 정당이 모습들을 국민께 희망을 줘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의 민주당의 모습들 또 대장동으로 점철돼 있었던 이재명 후보가 이끌어왔던 지난 기간들을 돌아보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민주당 정권에서 지난날 보수 괴멸 등에 대한 이 언급으로 20년 집권, 50년 집권을 얘기하면서 다시당의 협치를 무력화시켰거든요. 네.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떠나서 민주당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협치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국민을 향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 보면 지난 5년 동안은 친문 문재인 정부에 관한 비판이 쏟아졌는데 지금 이 워딩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끌고 가는 주역들이 장악해 지난 5년 국정을 망가뜨린 것이다. 이게 보령 유세에서 후보가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은 계승하는데 문재인이 지금 빠져 있고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맥락 친문을 지금 5년 동안 공격했던 친문을 약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는. 근데 이제 그중에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1, 2%라도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언론들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5년 동안의 비판이라고 하면 예. 당연히 이제 야당으로서 여당의 잘못에 대한 비판하게 되는 건 야당의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발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 후보가 지난 5년 현 정권과 민주당에 대해서 오롯이 비판을 해왔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죠. 2000 과거에 있었던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부터 우리 국민들이 각인돼 있던 윤석열 후보의 모습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소신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주창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이 민주당으로 바꾸겠다라고 지난날 선언을 하면서 현재의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 잘못된 모습들에 대한 변화가 조금도 나아진 게 없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윤석열 후보가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김대중 전 대통령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좋은 정치인들이 있다면 또 그분들이 국민들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이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이 언어와 메시지를 선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TV 토론 뭐 보셨을 거고 어떠셨습니까? 그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 서로 간에 지금 예. 이제 제기하고 있고 정영학 녹취록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그다음에 이제 어제인가요? 우리가 이재명 후보 최강시사에 나왔었는데 윤석열 후보도 꼭 좀 예. 나와 주십시오. 뭐 얼마 안 돼. 3월 4일 전까지는 나오셔야 돼. 옆에서 잘 예. 얘기했습니다만 선거 유세청이 너무 예. 아니 전화 인터뷰였기 때문에 전화 인터뷰 8시부터 네. 8시 29분까지 똑같이 기회 드리고 똑같이 질문을 할 테니까 예 나와 주세요. 예. 네, 어제 이재명 후보 인터뷰를 못 봤습니다. 예. 들어보겠습니다. 하여간 어제 나와서 솔직히 벽에 대고 이야기한 느낌이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를 겨냥을 했단 말이죠. TV 토론에 대한 평가를 하신 거죠. 예. 네.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이런 자세가 결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대 후보에 대해서 시종일관 비하하고 또 거친 언어를 써가면서 본인 그러니까 민주당이 끌고 왔던 경제 정책에 대한 실패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그 다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어제 엊그제 있었던 토론 같은 경우는 경제 정책에 관한 토론이었고 특히 코로나 시기의 경제에 대한 토론이었기 때문에 예. 여기서 국민들께서 잘못됐다고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보여주시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의 주장만을 계속 동어 반복하는 모습만을 느껴봤는데 이런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국민들은 탁 막힌 벽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오히려 이재명이 벽이었다. 예, 근데 이거를 저희는 이제 그런 식의 평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물을 수 있는 거고 예. 또 윤석열 후보뿐만이 아니라 타 후보 특히 심상정 후보도 이재명 후보에게 매우 날카로운 비판들을 하게 됐는데 그럼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들과 또 이런 생각이 같이 동조하는 국민들이 벽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비춰질 수 있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잘못된 지점에 대해서는 좀 인정도 하고 또 본인이 끌고 갈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좀 확고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쉬웠다. 제3자로 봤을 때는 좀 아쉬웠다 생각합니다. 그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세요. 이재명 후보나 뭐 민주당이나. 일단은 예. 그 경제 정책에 관련된 코로나 문제에서는 예. 사실상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굉장히 많은 재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비롯한 소상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고 또 코로나 위기를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많은 평가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손실 보상이 주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야당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굉장히 많은 재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죠. 근데 여기 이제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지역화폐를 언급을 꺼내면서 이 또한 경기도에서 지원했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 예. 전형적으로 잘못된 사실관계에 대한 정권에 대한 실패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국민들께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인정. 예. 그리고 난 다음 그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현재 국회에서 이제 얼마 전 추경이 통과됐던 상황들처럼 그 실제로 국민들께 과거에 말씀드렸던 민주당의 모습과는
현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주겠다는 손실보상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50조 긴급재원을 편성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얘기한 다음부터 또 입장이 변화하게 되는데 예. 이런 일들에 대한 솔직한 인정들은 보이지 않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김건희 씨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경향, 한겨레, 뉴스타파, SBS 지금 다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관련해서 이게 지금 그동안에 나왔던 해명과는 전혀 다른 사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캠프에서는? 선거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면 아마 사전투표가 진행될 겁니다. 예.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죠. 실질적인 투표일까지. 그래서 그 선거를 앞두고서는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아닌 상태 속에서 네거티브 공세가 극성을 부려왔던 것이 지난날의 현실인데 2년 넘게 수사해 왔던 건을 가지고 정확히 기소도 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또 새로운 일이라고 선거 직전에 꺼내서 국민들에게 상당한 부분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뒤에 선대본에서 현재 공소장이 첨부된 범죄 일람표를 유출해서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또 구체적 거래 관련 사항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서 상당히 오류가 있는 측면들을 좀 잡고 여기에 대한 정리된 내용들을 아마 선대본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 나와 있어서 그렇군요. 그 내용은 아마 여의도에 있는 선대본에서 예. 오늘 중으로 아마 정리된 내용들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유권자의 표심을 예. 결정지을 변수 뭘까요? 저는 거의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마음을 굳히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후보에 대한 능력과 자질 또 현 정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그 이후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 희망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는 이제 후보들이 남은 기간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유권자분들께 얼마나 더 진실하게 다가서는지 그 진정성 하나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병민 국민의힘 손대본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